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기업 김하지 멘토입니다. 오늘 모니터랩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이 모니터랩을 필두로 해서 센즈랩이나 아니면 한싹이나 이제 갈 때 같이 가는 친구들이 있죠. 바로 이 딥페이크 이슈 관련돼서 이 한 테마로 좀 같이 묶이면서 다 같이 갔다가 또 주가 조정이 나오면 또 다 같이 조정을 받다가 이런 좀 한 배를 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이 딥페이크 관련된 이슈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우리 여러분께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싶은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가 바로 이 모니터랩 관련된 기업 관계자님의 충격적인 답변을 제가 좀 받은 내용이 있어요. 이 부분 공유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 모니터랩과 센즈랩과 한싹 같은 경우에 이 주가의 변동성이 좀 어마무시합니다. 이렇게 오를 땐 시원하게 올랐다가 또 빠질 때도 시원하게 빠지고, 이렇게 변동성 자체가 너무나 커서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딱 진짜 이 저점 구간이 있죠. 여기서 잘 잡으셔서 여기서 잘 익절하시고, 여기서 잡으셔서 여기서 잘 익절하시고, 요런 분들만 계시면 너무나 좋겠지만, 반대로 거꾸로 여기서 들어가셔서 여기서 손절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이나마 우리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좀 안전한 투자를 하시라, 여러분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좀 큰 변동성을 만들어주고 있는 이런 종목들의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오늘 영상에서 소개를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 영상 길지 않으니까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제가 오늘 이 영상으로 오늘 여러분께 처음 인사드린 건 아닙니다. 모니터랩 관련돼서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리뷰, 업데이트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가장 최근부터는 이 딥페이크라는 사회적인 굉장히 큰 이슈가 대두가 됨에 따라서 종목 분석 영상이 아니라 이 딥페이크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었죠. 자,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 센즈랩, 모니터랩, 한싹 요 정도 이 주식시장에서 지금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요거예요. 어제 장 끝나고 국회에서 요 법이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처벌 강화법이라는 법이 국회 여가위에서 통과가 되면서 다시 한번 시장의 수급을 받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근데 이게 주가가 계속해서 쭉쭉쭉 올라만 주면 너무나 좋겠지만, 사실 좀 가슴 한켠이 조금 답답한 면도 있어요. 뭐냐면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 서울시의 딥페이크 피의자, 그러니까 가해자죠. 가해자 10명 중에 7명이 아직 미성년자인 10대라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10대 중에서는 이 중학생도 있었어요. 아직까지 성인이 되지 않고, 또 근데 이제 2차 성징 겪으면서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나이인 건 맞지만, 그래도 이 10대 청소년들한테 이런 진입할 수 있는 허들 자체가 너무 낮다 보니까 이런 대한민국 우리 10대 우리 아이들이 이런 좀 범죄에 좀 빠지게 되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국가도 국가지만 우리 민간 기업들, 민간 사이버 정보 보호, 정보 보안 관련된 이런 기업들이 있죠. 우리 모니터랩도 그렇고 센즈랩도 그렇고 한싹도 그렇고, 이런 기업들이 좀 앞장서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막아주면 어떨까,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경찰 딥페이크 삭제 책임 담은 입법안은 국회 여가위에서 통과가 불발됐다고 합니다. 사실 이 경찰분들이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어떻게 수사를 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난번 정권에서 검수완박을 통해서 이 경찰들이 굉장히 좀 바쁘다라고 제가 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여러분들 또 이 딥페이크 전에 사회적인 이슈가 됐던 게 바로 이 마약 사태들, 요게 엄청나게 팽배히 이렇게 벌어지면서 경찰분들 너무 바쁘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 센즈랩, 모니터랩, 한싹 같은 또 알랩을 필두로 해서 이런 좀 사이버 보안 기업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좀 힘써 줘야 하지 않을까. 제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 모니터랩의 궁금한 부분을 모니터랩 관계자님께 여쭤봤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IR 담당자님과 제가 통화를 했었는데, 첫 번째로 제가 물어봤던 게 이 딥페이크 관련된 범죄를 방지하거나 탐지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나요? 라고 여쭤봤어요. 근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이 없습니다. 딱 콕 집어서 이 생성형 AI가 만들고 있는 요 어떻게 보면 이 딥페이크라는 요 범죄 자체도 딥페이크는 여러분들 범죄가 아닙니다. 요거를 악용을 했을 때 범죄가 되는 건데 요런 부분들을 다 방지하거나 탐지할 수 있는 기술력은 현재 없다라고 명확히 제가 대답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이 지금 현재 정부 차원에서도 이번 딥페이크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 모니터랩이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수혜 포인트가 있느냐 했을 때 뭐 구체적으로 대답을 드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왜요? 대답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지금 이제 방지하거나 탐지할 수 있는 기술 자체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수혜를 볼 수 있는지를 대답을 못 드리겠다. 명확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자 우리 모니터랩 센즈랩이 주가가 가면 모니터랩 같이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센즈랩의 주가가 떨어지면 모니터랩 주가도 같이 이렇게 좀 떨어지니까 대장주는 센즈랩이고 2등주가 약간 모니터랩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센즈랩과의 관계도 한번 좀 여쭤봤습니다. 항상 센즈랩과 변동성을 함께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IR 담당자님도 좀 웃으시면서 본인도 그게 좀 궁금하다라고 하면서 모니터랩과 센즈랩이 뭐 업무 협약을 맺거나 뭐 같이 어떤 뭐 사업을 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라는 점을 제가 좀 확인을 했고요. 이를 토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명확히 테마성으로 인한 지금 변동성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부분 여러분도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꼭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근거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두 번째 근거가 뭐냐면 우리 모니터랩의 대표님 인터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우리 모니터랩 같은 경우에는 심혈을 기울이는 주력 사업 같은 경우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이 딥페이크 이슈가 대두가 되면서 AI 보안 솔루션 기업 주가가 상승했는데 모니터랩은 딥페이크 관련 AI가 아닌 AI 기술을 이용한 웹 공격 탐지 기술임에도 주가가 큰 상승세를 탔다 라고 했는데 대표님도 주가가 왜 올랐는지 모른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지금 우리 모니터랩은 완전히 테마성 변동성이다 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오프닝 때 여러분께 약속을 드렸던 두 번째죠. 이 테마주의 가장 큰 특징 그리고 이런 좀 방법들을 여러분께서 좀 알고 계시면 그나마 조금 더 안전한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가장 큰 특징이 큰 변동성을 야기를 합니다. 보통 다양한 그냥 뭐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이 있겠지 우리가 알고 있는 테마주가 아닌 일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오를 때 추세라는 걸 타요. 추세라는 걸 탑니다. 주가가 오를 때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조정은 있겠지만 그래도 결과론적으로는 이 추세라는 걸 타기 마련입니다. 근데 테마주는 이런 게 없어요. 테마주는 이런 게 없이 정말 왔다리 갔다리 이랬다리 저랬다리 라는 이런 큰 변동성을 만들어줍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좀 집중을 하셔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이 테마주를 우리가 바라볼 때 과연 그 테마, 그 이슈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좀 체감을 좀 하실 줄 아셔야 돼요. 나만 알고 있는 뭐 어떤 분야, 요렇게 되면 안 되고요. 이 사회적인 관심 정도가 좀 굉장히 높아야 된다라는 점. 그래야만 우리가 이 테마주를 조금 더 이용하기가 편해지거든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이 중동 리스크 때 뭐 흥구석유, 한국석유, 뭐 흥하해운 이런 해운 관련주들과 뭐 유가 관련주들 요런 종목들이 굉장히 테마를 쭉쭉쭉 잘 탔죠. 자, 그러다가 이 중동 정세가 좀 어느 정도 꺾이니까 바로 주가 조정 나왔습니다. 근데 가장 최근에 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완전 지금 전면전 완전 임박해 있잖아요. 다시 주가 슬금슬금 가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중동 리스크 우리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 없을 겁니다. 즉 이 사회적인 관심 정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딥페이크라는 이런 사회적인 이슈 자체도 이런 사회적인 관심 정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하여금 이렇게 좀 큰 변동성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 이평선 관련된 추종력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테마주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 가장 큰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요런 큰 특징들을 이용을 하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두 번째는요, 그냥 주가가 올라가니까 따라서 사시는 그런 부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차트를 그려보자면 요때 들어가서 요때 나가신 분들은요, 이런 이평선들 같은 거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있죠. 여기 계신 분들은 주가 조정이 나오더라도 손절을 못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요 주가와 요 주가의 바로 가운데가 여기죠. 요게 여러분들 이평선입니다. 요걸 이평선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손 털고 나간 사람 반, 물린 사람 반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 이평선의 추종력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테마주를 바라볼 때 큰 특징, 요 세 가지 정도는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이평선 중에서도 단기 이평선들 있죠. 11선, 21선, 좀 길어야 61선 정도까지, 이 정도만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이평선 관련된 부분은 영상 말미에 저와 같이 차트로 보면서 같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추후 주목해야 할 향후 재료들에 대해서 설명을 끝으로 차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가 지금 여당이죠. 이 정부에서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하거나 아니면 유포한 사람들 있죠. 요거 관련된 처벌 등 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는 이슈가 바로 지난달 말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요 실체가 나오진 않았어요. 즉, 이 실체가 나온다면 다시 한번 테마성 수급 받아줄 확률 큽니다.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여기 여당이죠. 두 번째가 야당에서도요. 지금 보고 계신 분은 민주당의 황정아 의원이다라는 점. 자, 해외 플랫폼도 딥페이크를 단속하자. 이런 내용의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발의된 법안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심사를 받을 것이고 거기서 이 표결이 어떻게 나올 것이고 요런 이제 앞으로 향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슈들,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머릿속에 넣어두신 상태로 차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로 넘어가서 같이 한번 좀 보시면요. 너무 과거 차트까지 분석하는 건 오늘 영상에서 큰 의미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 모니터랩 같은 경우에 테마성, 요 변동성으로 지금 주가가 출렁이고 있기 때문에 딱 요 정도만 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핑크 색깔 라인을 미리 딱 그어놨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보시면요. 아마 좀 보이실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거 있죠. 요 파동. 여기서 요렇게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보시면 누군가는 요때 들어가서 요때 나왔다가 요때 들어가서 요때 나가신 분 굉장히 고수죠. 자, 이런 사람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요. 요렇게 요 파동에서 올라갈 때 보고 따라 샀다가 내려가니까 손절하고 올라갈 때 보고 사고 요때 손절하고 아마 대부분의 분들 이러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테마주의 특성만 좀 잘 이용만 하신다면 제가 아까 여러분께 뭐라 말씀드렸죠? 자, 테마주는 단기 이평선 관련된 추종력이 좀 어느 정도 높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파란 색깔 선이 11선입니다. 노란 색깔 선이 21선입니다. 초록 색깔 선이 61선이에요. 보시면 제 말대로 그대로 이렇게 주가 올랐을 때 조정 나올 때 61선 근처 좀 지지를 받다가 다시 반등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121선 근처에서 저항 막혀서 뚝 떨어졌어요. 근데 굉장히 공교롭게도 이 11선과 61선 크로스되는 지점 있죠. 이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마찬가지로 이 121선과 241선 사이에 저항 밀려서 주가가 좀 조정이 나왔어요. 근데 쭉 계속해서 조정이 나온 게 아니라 조정이 나올 때도 한 번 요때 있죠. 양봉 요때는 11선 지지를 받고 아래 꼬리 달렸거든요. 자, 근데 그 다음날 11선 이탈하고 내려오자마자 그 다음부터 21선과 61선 다시 한번 지지받고요. 다시 가는 모습 이렇게 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요건요. 제가 아까 계속해서 센지렛 말씀드렸잖아요. 센지렛도 비슷합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센지렛도 요 가운데 선 한 요 정도 제가 이 핑크 색깔 선을 미리 좀 그어놨는데 요 정도 구간에서 요렇게 이 주가의 변동성을 만들어주면서 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센지렛도 모니터랩과는 좀 다르게 센지랩은 대장주 이기 때문에 주가 한번 급등 나오고 그 다음날 또 한 번 급등 나온 다음에 이
121선 위로 올라와 주었거든요. 그래서 약 3거래일 동안은 이 121선 근처에서 좀 지지를 받아 주었는데, 자, 그 다음에 바로 이탈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공교롭게도 이탈하고 나서 21선과 61선 근처에서 계속 꾸준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 보이시네요. 자, 지지를 받고 있다가 다시 한번 지금 현재 주가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 딥페이크 관련된 이슈가 이 사회적인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 좀 굉장히 확률 높은 게, 지금 이제 121선 위에서 지금 주가가 놀고 있는데, 만약에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지금 아랫골이 다 말아 올려주는 지금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아마 앞으로는 이제 이 121선 근처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 조정 나왔다가 다시 반등하는 이런 모습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이나 뭐 정보들 올라올 때마다 저희 데이업에서 계속해서 업데이트 도와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도 여러분들 저희 데이업 들어오셔서 제 영상 참고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 영상 굉장히 짧고 굵게 끝내려고 했는데, 우리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고 알려드릴 게 너무나 좀 많다 보니까 영상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시청해주신 우리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끝으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데이업의 김하진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